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는 문장과 안 긴 문장인데 아는 문장은 안 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다. 안 긴 문장은 뭐냐?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절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절 전체가 명사처럼 쓰여서 문장에서 주어도 될 수 있어요. 왜? 주격조사가 붙으면 되거든요. 하나의 명사니까 주격조사 붙으면 명사절이 되는 거죠. 목적어 역할도 합니다. 목적어 역할도 하고요. 뭐뭐 을을이 붙으면 되고요. 부사어가 될 수도 있어요. 뭐뭐 하기에 이렇게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면 되죠. 요번에 여러분들 6월달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명사절이요. 명사절이 관용어 역할도 합니다. 출발하기 전 이렇게 하면 출발하기가 붙었잖아요. 그게 전이라고 하는 명사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사어 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어도 됩니다. 관용어도 돼요. 관용어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써줄까요? 출발하기 뭐 전이라고 하면 출발하다에 기가 붙었잖아요. 명사절 거기에 전이 붙었으니까 전을 꾸며주는 거니까 전이란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용어가 되는 거죠. 명사절이 그런 거예요. 외우십시다. 기 또는 미음 또는 기입니다. 가볼게요. 그 일을 하기 기 보이잖아요. 기 명사절입니다. 뒤에 뭐가 붙었어? 가가 붙었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에요. 그가 돌아오기 붙었죠. 를 붙었으니까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어렵나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 오케이? 기. 외우시면 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용절입니다.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관용 사용함이 는, 리을, 던 제가 외웠던 거죠. 는, 리을, 던 보세요. 내가 읽은 다만 이 관용절 안에서 시제가 또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읽은 책 과거죠. 읽는 책 현재죠. 읽을 책 미래죠. 읽던 책 이것도 역시 과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는, 리을, 던 이게 이제 관용절입니다. 관용절. 전부 다 뒤에 오는 책을 꾸며주는 거죠. 관용절입니다. 관용절이 좀 더 어렵게 설명됐으면 좋겠는데 관용절 좀 더 어렵게 설명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있을 거예요. 부사절 볼게요. 부사절은 부사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사형 어미 개, 도로, 아서, 어서 또는 부사 파생 전미사 이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 선줄이 아름답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름답다에 개가 붙었죠. 땀이 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땀이 나도록.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발에 땀이 나도록 철수는 뛰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써줄까요? 발에 땀이 나도록 철수는 뛰었다. 이렇게 하면 주어 서술어잖아요. 이때 뭐뭐 하도록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도치된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문장 가운데 있으면 이게 부사절 이렇게 외우시고 이게 주어 서술어 이런 구조다라고 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길이 비가 와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운데 쏙 들어왔잖아요. 그럼 부사절 이렇게 생각할게요. 부사형 어미 개, 도로, 아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사절인데요. 말도 없이 이거는 부사 파생 전미사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사절도 요거 좀 외워시는 게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뭐 개, 도록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이, 리의 형태도 있어요. 나는 너와 달리 조심하셔야죠. 다르다에 이가 붙어서 달리 이렇게 되거든요. 너와 달리 이것도 역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술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서술절은요. 요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하나의 절이잖아요. 절인데 전체 주어의 서술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절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주어 서술어의 하나 절이죠. 전체 코끼리는의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별도의 문법 요소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명사절은 기, 관용절은 는, 리을, 던, 부사절은 뭐뭐, 개, 도록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술절은 딱 봤을 때 표지가 없습니다. 표지판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가 길다는 코끼리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며 길다는 잘 보세요.
길다는 뭐야? 코가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코가의 서술어 기능을 한다. 마음이 따뜻하다. 따뜻하다의 주어는 뭐예요? 마음이입니다. 그럼 마음이 따뜻하다가 하나의 절이면서 누나를 서술해 주고 있는 거죠. 마음이 따뜻하다는 누나는의 서술어 기능을 하며 따뜻하다는 마음이의 서술어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술절.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인용절 볼까요?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것인데 고하고 라고가 있습니다. 고는 간접 인용일 때 쓰는 거고 따옴표가 없는 거예요. 라고는 직접 인용일 때 씁니다. 직접 인용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너무 쉬워요. 무슨 일이지?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접 인용은 표현을 바꾸어서 간접 인용할 때인데 존귀하다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쓰이는 것. 이게 인용절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인용절은 참고로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뭐뭐 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5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자, 기출문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보기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영수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 1번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명사절 사다에 니은이 붙었죠. 관형절. 돌아오다에 니은이 붙었죠. 관형절 이렇게 됩니다.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다. 목적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 적절하네. 조사 르이 결합해서 목적어로 쓰인다. 맞죠? 조사 애와 결합해서 아는 문장의 서술어 수식한다.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 명사절이 부사어로 쓰인 겁니다. 가능하죠. 디귿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라고 했는데 빵을이라는 목적어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목적어 수식해 주는 거니까 디귿도 역시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니은과 달리 리을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볼까요? 영수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 집에 가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영수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아는 문장의 주어가 영수인데 집에 가는 것의 주어도 역시 영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는 모른다. 전체 문장의 주어 서술은 그는 모른다거든. 근데 안긴 문장의 주어는 우리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달리 요거네요. 친구는 밥을 먹기 바쁘다. 친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 뜻입니다.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답니다. 리을의 주어는 맞죠?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다. 자, 정답은 우선 5번인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다 예문을 좀 쓸게요. 봐봐요. 나는 밥을 먹는 철수를 봤다. 요게 있고요. 나는 철수가 먹는 밥을 봤다. 오케이. 나는 철수가 밥을 먹는 식당을 봤다. 오케이. 나는 철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밥을 먹는이라고 하는 거죠. 철수가 먹는, 철수가 밥을 먹는, 철수가 밥을 먹는이 전부 다 관형절입니다. 뭐가 붙었어요? 는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자세히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밥을 먹는이 철수를 꾸며주는데 이 절에는 괄호를 쳐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밥을 먹는 괄호 쳤잖아요. 그럼 이 밥을 먹는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게 찾냐? 되게 쉬워요. 밥을 먹는 게 철수를 꾸며주잖아요. 이 철수를 여기 문장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철수를 봤다.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 두 문장이 철수가 동일하니까 문장이 합쳐질 수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렵다. 되게 간단해. 철수가 먹는 이 밥을 꾸며줘요. 그럼 여기 안에는 뭐가 생략됐을까? 밥이란 말을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밥을이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네요.
이거 좀 어렵나요? 철수가 밥을 먹느니 식당을 꾸며주면 식당을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철수가 밥을 식당에서 먹는다.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얘는 어떨까요? 철수가 밥을 먹는 모습이야. 모습을 쏙 집어넣어볼까? 철수가 밥을 안 되죠. 철수가 밥을 먹는 거 모습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관계관형절,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거. 이거 세 개예요, 세 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격관형절이라고 합니다. 동격관형절.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으로 어려운 겁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디귿과 달리 리을에 생략된 성분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다라고 했는데 잘 볼까요? 동생이 산이라고 하는 게 뒤에 빵을 꾸며주죠. 그럼 여기 생략된 문장 성분이 빵을 산다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이라고 하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 동격이죠.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인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